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다 이후에도 실적은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JYP 엔터 되겠습니다. JYP 엔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데 어떤 동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는데 일본 걸그룹 니쥬 효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니쥬 신인 걸그룹이 12월 2일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1월 30일 기준으로 선주문이 37만 장이 넘어섰거든요. 이게 강력한 호재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선주문이 37만 장 나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50만 장은 뭐 거뜬히 넘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보시죠. 자, 우선 어떤 상황으로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의 구글 트렌드 지수는 이미 트와이스의 전성기 75% 수준에 근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니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래프가 이제 트와이스인데 데뷔 싱글 판매량만 봐도 이미 트와이스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되고 있으니까 기록 경신한 거 맞네요. 이 부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 니쥬의 여러 가지 기록을 경신하는 모습을 트와이스와 그리고 일본 산업에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트와이스만 비교를 해봐도 전성기의 싱글 앨범 판매량이 30만에서 35만 장이었는데 벌써 이를 뛰어넘은 흐름들을 니쥬 이런 부분에서 확인해봤고 결과적으로 니쥬는 곱하기 2배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매수세가 과연 이 모멘텀으로 생길 수 있을까요? 자, 지금 10월 누적 싱글 앨범 그 순위를 좀 말씀드리는데 이거 뭐 크게 뭐 좀 활용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니쥬 같은 경우에는 탑 6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한 2년 후 정도면 탑 3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게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한 70만에서 100만 장 정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가파른 매출 성장세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본에서는요, MD와 기타 매출, 그 음반 매출이 곱하기 4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일본 시장에서 음반 매출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MD와 기타 매출이 요 정도인데, 이게 곱하기 4배, 요거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MD 같은 경우에는 공연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기타 매출은 쉽게 얘기해서 그 팬클럽, 이런 부분인데, 회사의 이익을 강하게 가져다줄 매출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선 K-pop 아이돌이 그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20만 장을 판매한 이후에 돔 투어에 입성할 수 있는 개월 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방신기 3개월, 빅뱅 9개월, BTS 7개월, 트와이스 21개월, 그래서 세븐틴 8개월인데 21개월만 치더라도 니쥬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돔 투어 입성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되고 있어 더 짧아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근거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JYP의 실적인데요. 이거 보시다시피 19년보다 20년보다 21년도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22년도 매출액단에서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죠. 역시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실적에 성장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죠. 자, 그래서 2022년과 2023년에는 2019년 대비 JYP의 일본 매출액 411억 원 대비 최소 2배 이상은 무난해 보인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내년도 또 한국, 중국에서 남자 한 팀씩 데뷔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니즈 프로젝트 시즌2 역시 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모멘텀에 팔기에는 차익 실현하기에는 니즈의 기록이 너무 역대급이라서 지금 JYP 엔터는 조정 시마다 적극적인 매수가 유효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판단해 보시죠. 자,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48,000원 제시했으니까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로직스인데요.
자, 태웅 로직스는 석유 화학 제품 해상 운송에 집중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다라는 부분이고 3자 물류 회사입니다. 이제 모 회사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독자적으로 물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요 고객이 좀 탄탄하죠.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년 물동량이 아주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정된 화주가 있고 선복도 확보를 하고 있고 운임 경쟁력을 바탕으로 업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파악해 보시고요. 자, 지금 태웅로직스의 사업부 매출 비중을 보면은 국제물류가 가장 큽니다. 자, 그리고 CIS 물류 그 다음에 프로젝트 물류, 기타 물류 부분으로 이 매출액의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좀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실적 단인데 3분기 태웅로직스의 실적입니다. 매출액 그리고 여기는 사업 부분으로 나뉘는 거고 영업이익 이렇게 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3분기 86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 5%,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증가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영업이익이 42억 원으로 3분기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나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국제물류가 또 긍정적입니다. 국제물류 부분에서는 석유화 물동량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으로 증가한 흐름들이 나타났고 CIS라고 해서 이제 독립국가연합 이렇게 쓰던데요. 그 물류 같은 경우에도 늘었죠. 이게 누적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그래도 한 95% 정도 매출액을 좀 달성했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프로젝트 물류입니다. 프로젝트 물류는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프로젝트 물류가 코로나19로 수익성이 괜찮은 그런 방면이었는데 이게 떨어졌습니다. 요것만 해도 한 199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거의 뭐 50%밖에 달성이 안 됐다라는 부분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희비가 엇갈리는 실적 재료들 봐야 돼서요. 자, 그러면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물류는 오르고 CIS 물류도 오르는데 프로젝트 물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적인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증권사 리포트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운임과 용역비, 운송 조건을 고려해서 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각 지역별로 화주가 발행하는 운송 계약권에 입찰하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린다면 운임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운임 주수가 9월 이후에 가파르게 오르는 흐름들이 있는데 55% 급등을 했거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운임이 오르고 있는데 이 기업 입장에서는 화주들에게 운임 지수 올랐다고 해서 부담을 전가하는 게 좀 미흡하다고 하고요. 원가율에서는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단기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하지만 향후 운임 지수가 안정이 되거나 서서히 하락하는 국면이 왔을 때 또 시그널이 반전이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동사 수익성을 제고시킬 전망이라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 의견을 바꾸진 않았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한편 올해 동사의 운송량은 화학 제품 물량 증가에 힘입어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태웅 로직스와 JYP 엔터 말씀드렸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